김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왔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세 남매를 키워낸 그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뻐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이 고요한 시골집을 더 크게 느껴지게 했고 순자 할머니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도시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후 그녀는 자녀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반갑게 맞아주었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곧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할머니를 혼자 두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차라리 시골에 남아있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자녀들은 모두 바빴고 할머니를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딸 집에 들러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들어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와?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순자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잖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그냥 집에서 쉬세요. 순자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자식들이 바쁜데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자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나가봐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어보지만 자녀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자식들의 무관심이 계속되자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의 통화에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요? 우리도 바쁜데. 민수야, 나는 내가 보고 싶어서,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고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자주 안 할게. 그러나 큰 아들의 냉정한 태도는 순자 할머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외롭다고요? 한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을 모두 초대해 식사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요즘 내가 많이 외롭구나.
너희들이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나를 좀 더 챙겨줬으면 해. 자녀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네요. 하지만 그 다음 만남에서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할머니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자녀들은 할머니의 집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자녀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들과 연락해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할머니의 요구가 부담스럽다고 느꼈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할 말 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할머니는 자녀들의 표정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바쁜데 매번 엄마를 챙기기는 힘들어요. 엄마도 우리 사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니잖니. 그저 가끔 얼굴 보고 싶을 뿐이야. 작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가 자꾸 불쑥 찾아오시고 우리가 바쁜데도 이해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힘들어요. 할머니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빠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려고 도시로 이사 온 게 아니야. 큰아들이 맞받아쳤습니다. 엄마,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할머니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아무리 잘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지쳐요. 작은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차라리 시골에 남아 있을걸?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후회스러워? 자녀들은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어려움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큰 수술을 받았고 회복이 더디었습니다. 병원에서 홀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엄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딸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한 것 같아. 너무 늦었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엄마를 이렇게 외롭게 떠나보내다니. 자녀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웠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할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빴던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돌보지 못한 대가로 그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자녀들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 있었습니다. 자할머니는 살아있을 때 비밀스럽게 큰 재산을 모아두었고 이를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고 모두 지역 복지 시설에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버릴 줄이야. 딸도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원망했으면. 작은 아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주신 거야. 그러나 큰아들과 딸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결정을 두고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 돈 우리에게도 일부 남겨줬어야 했어. 우리도 가족이잖아?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엄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큰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몰라?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돌아보라고. 그러나 큰아들과 딸은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유산을 두고 서로를 원망하며 끝없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가족은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녀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외침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무심함과 무관심이 할머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를 깨달은 순간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그들에게 인과응보의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은 평생 동안 그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챙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 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솟아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러난 욕심 모두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안아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표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으로 남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무게 노여워도 노여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 줘.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자연스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논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게 하소서.